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아가릴리입니다. 사아가릴리 유튜브 채널에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최신 뉴스 분석과 함께 시장에서 단 1%라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을 받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온 신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시장에 기회가 왔을 때 내 계좌에 쓸어 담을 수 있을 만한 확률 높은 종목들 많이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선물을 한 가지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시장에서 가장 시장의 주도주로 보여지는 2차전지, 차세대 2차전지 관련된 자료집, 이 자료집만 보셔도 2차전지 대장 종목들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요. 이게 AI 자료집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구글 AI, 마이크로소프트 AI 관련 종목들을 쭉 정리해 놨습니다. 해당 종목들만 잘 편입하셔도 충분히 2023년도 슬기롭게 이 시장을 이겨나가면서 시장 대비 높은 수익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놨으니까요. 해당 자료집을 받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으로 가봐야겠죠?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2차전지 시장 독점 또 100배 나옵니다. 2638조 폭발적 성장. 이 주식 편하게 모아가세요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제2의 에코프로 같은 주식들을 잡기 위한 영상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에코프로, 제2의 에코프로를 알기 위해서는 에코프로의 성장 과정을 알아야지, 간략해라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을 잡아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의 성장 과정을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실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의 기술력을 가지고 와서 탄생한 기업이냐? 바로 LG그룹의 기술력을 가지고 와서 탄생한 기업입니다. LG화학은 에코프로가 설립될 당시에 상당한 기술 이전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실제 일정 금액을 심지어 바로 돈을 받지도 않고 미래에 돈을 벌어서 갚을게요 라고 하는 에코프로의 말을 믿고 사실상 기술을 이전해 줬습니다. 이제 그래서 초반에는요 거의 뭐 자회사 같은 느낌이 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씩 2010년도 당시 중국의 본격적인 정책에 의해서 전기차 시장이 조금씩 형성되던 시기, 이때 당시에 워렌 버핏도 중국의 전기차 기업에 투자할 때 당시죠. 이런 시기가 다가오자 곧 상용화될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오자 이 LG그룹은 바로 사업 내재화 차원에서 에코프로의 인수합병을 제안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표는 거절했죠. 에코프로는 그리고 나서부터 스틱 인베스트먼트로부터 300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투자는 스틱이 각각 150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와 상환 전환 우선주를 인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BW의 신주 인수권 중 50%는 이동채 대표에게 넘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분을 유지를 위한 작업도 열심히 진행 중이었죠. 투자를 받으면서도 회사를 다른 이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 이때 당시에도 좀 느껴지시죠?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해당 사업에 확신이 있었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거의 10년 동안 외로운 투자를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안 좋았던 관계가 최근에는 LG가 에코프로와의 같은 사업을 좀 진행하기로 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되는 느낌이죠. 완벽하게 해소가 되진 않았어요. 양극재 이쪽에서 적절하기보다는 바로 재활용 사업에서 함께하기로 하게 되면서 조금씩 풀리는 모습이죠. 정확히는 풀렸다라는 느낌보다는 LG가 어쩔 수 없이 에코프로하고 함께하기로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실제 그리고 이런 10년 동안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엄청난 투자를 해 나가면서 버티고 있었던 전기차 시장, 중국의 시장이 아무리 전기차가 잘 팔린다라고 하더라도 한국 기업들은 실적을 잘 낼 수는 없었죠. 왜? 내국 기업들, 이게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정책의 수혜를 받아서 매출이 잘 나고 성장하기 시작했지, 사실 한국 기업들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건이 터지자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나온 친환경 정책인데요.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2030년까지 미국 내 신차 판매 50%는 전기차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에 이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이 미국 내에 머무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사실 배터리 분야만큼은 이 미국이 자신의 스스로 자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끌어갈 수 없는 분야예요. 특히나 전기차 완성차 조립까지는 미국 기업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배터리 혹은 양극재 조달 같은 경우 대한민국 에코프로 같은 기업이 거의 독보적이기 때문에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그리고 에코프로, LNF 다양한 어, 배터리를 완성시키는 기업들에게 거의 미국 기업들이 협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할 만큼 정확히는 합작사를 만들어 달라고 했죠. 그래야지 세금 혜택을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져가는 업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대한민국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하고 유럽 시장의 진출을 공식화를 2021년도에 했고요. SK온, 에코프로, 포드, 북미에 같이 양극재 공장을 짓기로 2022년도 7월 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초기부터 정말 마이너스 적자가 나고 대기업이 포기할 만큼의 시장에서 완벽하게 살아남는 구조가 나왔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초기 배터리 시장과 같이 이제 막 시작하는 시장들 중에서 미래의 성장성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가진 섹터가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볼 때입니다. 그 섹터를 고민하다가 특히나 한국 기업들이 잘하는 것들 중에 이런 시장을 찾아봤어요. 그러니 유일하게 남는 것 이것 하나였습니다. 바로 2050년도 글로벌 수소 시장인데요. 대한민국 지금 그 미국의 달러로 하면 2조 610억 달러이고요. 한화 돈으로 따져 보면 제가 앞서 처음 말씀드린 2683조 가량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만한 시장인 바로 수소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딜로이트 인사이트에서 2050년도 글로벌 수소 시장 규모를 엄청난 2천억 달러, 2천조 이상으로 예측을 했고요. 탄소 중립을 위한 글래스고 금융연합은 2021년도 11월 제26차 유엔 기구 협약 당사 국회 총회를 통해서 추후 30년 동안 청정에너지를 투자 연간 4조 달러로 늘리고 청정에너지 기술을 개발을 위해서 100조 달러의 투자를 지원을 계획했는데 이런 것의 가장 큰 수혜를 따져보면 결국 수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당장엔 눈앞에 전기차가 상용화되기 직전이다 보니까 상용화라는 건 기업들이 돈을 버는 수 있다는 구은이죠. 돈을 벌 수 있다 보니까 일단은 바로 이 전기차 부문의 자금들이 굉장히 크게 몰리긴 했지만 수소도 그리 먼 기술 아니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에는 실제 수소 자동차도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기술력만 메꾸고 나면 충분히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임과 동시에 한국이 기술력적인 부분, 전 세계 기술력적인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독보적인 자동차를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이 수소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어때요? 뭐 대단한 뭐 경제 계획들 뭐 알겠다 뭐 현대 넥소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 자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전망은 뭐 다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수조가 될까요? 다들 전기차 요즘에 배터리 기술 빠르게 좋아지면서 전기차 다들 타고 다닐 것 같은데 뭐하러 수소를 사용해서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뭐하러 수소 기술이 이렇게 떠올라요? 여러분들께서 의문을 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닌 저명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또 이야기가 달라요. 첫 번째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비판하면서도
재밌게도 칭찬을 유일하게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린 수소 시장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이 유럽연합의 사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과 유럽의 사이에서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 무역을 어느 정도 왜곡했다며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미국만 잘 먹고 잘 사는 정책을 피니까 이걸 비판한 거죠. 그러나 그린 수소, 탄소 배출 없이 생산된 수소 사업 등에 지원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건강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향후 10년간 그 수준에 이르는 것은 전 세계를 위해서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를 했죠. 그린 수소가 시장에서 필요한 가격 수준보다 여전히 4배 정도 비싸다. 라고 했는데요. 유일한 단점이 이 에너지를 만드는데 아직 비싸다는 거,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데 뭐 자동차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이 됐어요. 저는 이 앞으로 전기차도 꽤 비싸질 거라고 생각하고 수소차도 기술 개발에 따라서 가격이 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아마 멀지 않은 미래에 저는 2025년 정도면 충분히 비슷해질 만한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라고 따져보면 이 수소 생산하는 과정이에요. 이 수소가 생각보다 수소를 생산하는데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 정책을 펼쳤다는 것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수소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봤던 거죠. 그러면 수소에는 얼만큼 큰 장점이 있길래 왜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을까? 꼭 나아가야 될 사업으로 평가했을까? 수소의 장점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수소는 매우 가벼워서 효율적입니다. 뭐 못하네요. 그리고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뭐 비슷한 특성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적은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적은 무게로 높은 이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응축시켜 놨다가 폭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배기가스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 친환경적이라는 거죠. 이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까지 친환경적이라면 최고죠. 요즘에는 이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태양광, 풍력 같은 것들로 수소를 만드는 이야기들도 솔솔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전기 생산 이 수소 에너지로 바꿔 놓으면요. 이게 어디든지 옮겨서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 전기 같은 경우 특히나 풍력하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전기가 생산되더라도 생산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풍력은 바람이 불어야지 생산되고 태양광은 해가 떠 있어야 생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24시간 동일하게 바람이 부거나 동일하게 햇볕이 쬐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환경 발전기의 한계가 바로 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건데 보통 전기는 가만히 놔두면 방전이 되죠. 아무리 배터리에 넣어놔도 방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든 잘 저장해 두는 방식이 발전하면 굉장히 좋은데 바로 이 수소가 이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소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친환경의 끝장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충전 시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말 그대로 뭐 전기를 충전하는 것보다 비교적 짧은 거죠. 전기차 대비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 우주의 45%는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지금 당장의 생산 방식이 한정돼 있고 기술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우려를 표하고 지금 아직까지 가격이 높은 거지. 그러니까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국가들이 이런 수소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좋습니다. 왜 대한민국에는 천연자원 같은 게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다가오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지금 5번은 당장에 느낄 수 있을 만한 건 아니지만 미래에. 그리고 여섯 번째, 주유소를 수소 충전소로 변화하기가 비교적 한계가 없습니다. 편합니다. 뭐 수소 충전소로 바꾼 거 오히려 더 힘든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전기차 충전소 특히나 고속 충전으로 요즘 가고 있는 트렌드인데 고속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이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한계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고압선이 지나가야 되고 이 고압선이 지나가도 문제가 없는 지역이거니와
심지어 없다라고 한다면 이 고압선을 까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송전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야 돼서 이 사실상 이거 만들 수 있는데 굉장히 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주유소가 없어지고 바로 전기차 충전소가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일부가 꽤 많이 사라질 거예요. 충전하는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바뀔 거고요. 게다가 이 충전하는 주로 지역이 도심 지역에서 전기차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도시에 가까운 근거리 다니시니까. 근데 도시에서 오히려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어면 비효율적입니다. 왜? 전기는 A라는 곳에서 만들어지고 B라는 곳에서 사용된다고 하면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중간에 송전하는 과정에서 전기가 굉장히 많은 전기가 소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전소와 그리고 사용지가 가까워야 되는데 서울 같은 지역은 꽤 많이 멀죠. 웬만한 발전소들은 이 지방 지역에 쭉 둘러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반도가 있으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기차 충전소는 지방 지역에 조금 더 유리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서울 도심 지역은 주요소를 완벽하게 수소 충전소로 바꾸기 상대적으로 편하다 보니까 장소의 한계 이런 게 좀 적다 보니까 비교적인 거죠. 물론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있겠지만 비교적 쉽기 때문에 사실 도심 지역에서는요, 수소 기술이 완성되고 나면 굳이 전기차를 쓰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수소 연료 전지를 탑재한 자동차가 낫다. 즉, 수소차가 낫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이런 식으로 대결하는 구도를 VS라는 구도를 보이기보다는 공생하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소 관련된 종목들 공략해봐야 되고 언제쯤 수익이 날지에 대해서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굉장히 다행인 점은 워낙에 친환경 정책이 이미 시작된 시기라서 뭐 전기차처럼 10년, 15년, 20년 뭐 이렇게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 정부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기업들이 뛰어들으면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기술 개발이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 느껴지시죠? 과거에는 3년 걸렸을 거 3개월이면 해결되고 과거에는 뭐 5년 정도 걸렸을 거 그냥 5개월 만에 해결되는 게 최근에 배터리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집중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수소도 지금 당장 상용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꽤 많은 기술 개발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 정책 자금과 추가적인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수소 기술 중에 가장 확보해야 되는 기술이라고 보여진 빌 게이츠가 주목한 아직까지 비싼 가격, 에너지 가격을 줄일 수 있는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린 수소, 결국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해내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겠죠. 첫 번째는 에코프로 HN입니다. 실제 제가 이 에코프로 HN을 추천드렸었죠, 과거에도. 에코프로 HN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죠? 제가 분명히 단기적으로 추가 급등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역시나 좋은 수익이 나오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에서 튀어 올라갔죠. 해당된 주식은 아직은 2차전지 사업을 진출한다고 하면서 기대감이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수소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한번 과한 파동을 끝내고 다시 한번 6만 원 선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저가에서 정말 맘 편하게 모아 가시면 우리가 100배 이상 성장할 만한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겠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요런 종목들 잘 모아 가셔야 결국에는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그리고 가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뭐 경제가 흔들리든 파산하든 망해 가든 상관없이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되겠죠. 여러분들 뭐 세계 경제가 다 같이 망해하고 디폴트가 나오고 정말 세계 경제가 다 무너지고 한국 경제가 다 무너져도 에코프로 망하겠습니까? 에코프로 안 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가 다 같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HN이죠. 이게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거 지배 구조를 가 보시면 주요 인물들이 유일하게 직접적인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가 에코프로 HN입니다. 재밌어요. 재밌죠? 에코프로가 있고 에코프로 산하에 이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에코프로 HN처럼 주요 인물들이 직접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도 몇 없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잘 관심을 넣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경영진들이 꽤 많은 주식을 들고 있는 이 기업을 당연히 밀겠죠. 예. 이 기업이 미래다라고 생각하면서 초기에는 2차전지 소재 쪽을 생산하면서 개발 자금을 아마 마련해서 매출을 내면서 매출 낸 자금 가지고 열심히 개발하겠죠. 수소 쪽으로. 개발하고 나서 그 개발한 자금을 가지고 만들어낸 수소 기술을 가지고 미래의 먹거리로서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코프로 HN, GS건설과 수소 생산 공동 개발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작년부터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까 이제 수소 이슈가 도래하기 시작하면 이런 기업들이 잘 갈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산하 기업이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는 빼놓을 수 없죠. 뭐 이차전지 소재도 마찬가지고 이 수소도 그렇고 적극적입니다. 포스코 그룹 청정 수소 사업 본격 추진 2026년까지 2천억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또 결과를 불러올 수 있겠죠. 다음 마지막으로는 SPO셀입니다. SPO셀은 세계 최초 기술. 여러분들 세계 최초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잘 움직이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분로수소 연료전지를 개발에 착수한 기업입니다. 분로수소란 도대체 무엇이냐? 아직까지는 수소를 만드는 기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레이 수소,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발생된 CO2를 포집 저장해서 하는 게 분로수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그린수소,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게 바로 그린수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궁극적으로 우린 그린수소로 나아가야겠지만 분로수소를 거쳐서 그린수소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중간에 가는 이 분루수소를 가지고 이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있는 게 SPO셀입니다. 이런 세계 최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실제 당시에 매출이 나지 않더라도 가장 시장에 대장주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들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중간중간 그 에코프로 HN은 매출도 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매출도 잘 날 것 같아서 에코프로 HN 같은 종목들은 지금 당장부터도 솔직히 모아 가져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모아 가셔야겠죠. 모아 가져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 SPO셀 같은 기업들은 수소 시장이 주목받기 시작할 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투자를 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고 포스코홀딩스는 워낙에 2차전지 시장 때문에 꽤 많이 주가가 올라간 시점이라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으로 보면 에코프로 HN 같은 종목이 가장 안전하게 크게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섹터로 보이니까 반드시 관심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제가 자료집 얻어갈 수 있는 정보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어플리케이션 클릭하시면 무료 설치 버튼을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이 되는데요. 여기서 무료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 아이디를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무료 아이디는 핸드폰 번호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잘 적으시면 만들어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성함 이런 것도 뭐 대충 아무거나 적으시면 됩니다. 적으셔서 가장 안전하게 아이디를 만드신 다음 급등 추천주 그리고 장전시황, 급등 포착제로 다양한 무료 컨텐츠들을 무료로 매일매일 업로드되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무료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 보면
세 번째 공직을 해 2023년도 2배 급등 AI 대장주 총정리 특별 자료집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시고 접속하시면 2배 급등 인공지능 관련 자료주, AI 자료주와 함께 2차원지 자료집 전부 다 얻어가실 수 있으시니까 이 무료 자료집 얻어가시고요. 매일 시장에서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23일, 24일, 27일, 28일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시장에서 그 단기적으로 급등 가능한 종목들 제가 관심 이슈와 함께 간단하게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관심 종목들 내어드리고 있어요. 이런 단기 종목들도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80% 이상의 확률이 나오니까 잘 확인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난 뒤에 장이 시작 전에 장이 시작 전 아침이죠. 정확히 8시 아침 8시 30분에 장시작 30분 전에 해외 증시는 어땠고 주요 지표는 어땠으며 그리고 우리는 시장의 방향성이 어떤지, 우리는 최근 어떤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와 제 생각들을 통해서 쭉 설명드리고요. 오늘 주목해야 되는 관심 종목들까지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늘 하나마이크론과 SFA 반도체가 굉장히 극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와줬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드리고 있고요. 장이 끝나고 나서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매력적이었던 반도체 관련 이슈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도 쭉 정리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로 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컨텐츠들이 새롭게 다 업로드 되고요. 하루에 하나씩 반드시 무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무료 회원가입만 하시면 100% 무료로 모든 것을 이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난 주식시장에서 100%는 아니지만 정말 높은 확률의 투기간이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확률적인 부분 나는 80% 이상 끌어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제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서 시황과 종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워나가시는데 핵심 정보들 반드시 매일매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과 함께 종목과 함께 그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땡큐. 구독 버튼을 잊지 마세요. 다운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